4월 2일 법률방송 로투데이 시작하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사법행정권 남용 재판거래 의혹으로 기소된 임종원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 대해 열린 오늘 재판에서 현직 법관이 처음으로 증인으로 출석해 증언했습니다. 앵커 브리핑, 오늘은 기억에 대해 얘기해 보겠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6부 윤종섭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임 전 차장의 속행 공판에 첫 증인으로 나온 현직 법관은 정다주 의정부지법 부장판사입니다. 사법행정권 남용 관련 현직 법관의 증인 출석은 오늘이 처음이고 정다주 부장판사 개인적으로도 법대위 판사석이 아닌 증인석에 앉은 건 오늘이 처음일 겁니다. 그 자신 사법행정권 남용 연루 의혹으로 감봉 5개월의 징계를 받은 정다주 부장판사는 법정에서 임종원 전 차장의 지시를 따르며 부담을 느꼈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정다주 부장판사는 먼저 갑을 오토텍 통상임금 사건에 대한 2013년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 뒤 임종원 전 차장 지시로 각계 동향 보고서를 파악해 작성했다고 인정했습니다. 해당 보고서에는 대법원이 정부와 재계 입장을 최대한 파악하고 이해하려 노력한 것으로 본다는 등의 청와대 반응이 담겼습니다. 대법원이 청와대 입맛에 맞는 취지의 판결을 했다고 청와대에 전달했고 청와대가 이에 흡족해 했다는 식의 보고서를 만들어 올린 겁니다. 정다주 부장판사는 다만 보고서에 담긴 청와대 반응에 대해 제가 직접 청와대 근무자에게 이야기를 들은 바는 없다며 누구로부터 들었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기억나지 않는다. 사법농단 사태가 드러난 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위시해 참 많이 듣는 말입니다. 정다주 부장판사는 이외에도 임종원 전 차장 지시로 상고법원 추진과 관련한 국회 동향과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 민감한 사건에 대한 보고서 작성 사실 등도 시인했습니다. 아울러 자신이 작성한 보고서 중 결재란이 없는 보고서의 경우 임 전 차장에게 보고한 뒤 지시에 따라 법원행정처 차장, 처장 등에게 보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도 정다주 부장판사는 관련 문건을 제가 작성한 것은 맞지만 그것을 당연한 업무로 여기고 수행했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뭐가 기억나지 않는다는 건지는 불명확한데 또 되풀이됩니다. 기억나지 않는다. 임 전 차장의 부당한 지시를 어쩔 수 없이 따라야 했던 다른 심의관이 있었느냐는 질문에 정다주 부장판사는 과중한 업무로 인한 어려움은 있었지만 임 전 차장 개인으로 인한 부담이나 어려움에 대해서는 아는 바 없다고 답변했습니다. 알지 못한다. 이것도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입니다. 정다주 부장판사는 재직 당시 작성한 대법원장 비서실 판사 업무 이관 방안 관련 문건에 대해서도 다른 문건에 나온 비서실 판사의 업무를 기재한 것이라 그 이상은 알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기억나지 않는다, 알지 못한다. 참 한결같습니다. 정말 기억나지 않아서, 정말 알지 못해서 그렇게 말한 걸 수도 있습니다. 기억나지 않는다는데, 알지 못한다는데 더 뭘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왠지 그럴 것 같지 않다는 생각이 드는 건 왜일까요?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이번 달부터 우선 종업원 30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주당 주 5일 기준 52시간 이내 근무가 의무화됐습니다. 이 주당 52시간 근무 예외 조항이 있는데 바로 일정 시간 몰아서 근무하고 초과 근무를 한 만큼 쉬게 하는 탄력 근무제입니다. 이 탄력 근로제 기간을 확대 실시하려는 정치권 움직임에 대해 시민단체들이 과로사의 합법화라며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심층 리포트 김태현 기자입니다. 오늘 오전 국회 앞 건강권 실현 보건의료단체 연합 등 여러 시민단체들로 구성된 과로사 아웃 대책위의 탄력 근로제 확대 반대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탄력 근로제 확대는 과로사 합법화로 관련 법안을 즉각 폐기하라는 것이 이들의 요구입니다. 더 이상 얼마나 많은 노동자가 죽도록 일하다 결국 죽어나가야 하는가. 주
주 52시간제 무력화를 위한 재벌 대기업의 청부 입법인 탄력근로제 확대 계약 법안 심의를 즉각 중단하고 법안을 폐기하라. 이들이 문제 삼는 법안은 근로기준법 제51조 탄력근로제 조항입니다. 현행법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 5일 기준으로 주당 52시간, 하루 기준 12시간을 초과해서 근무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탄력근무제를 적용하면 예를 들어 한 주에 70시간을 일하고 다음 주엔 34시간만 일하는 식으로 주 52시간 이내 근무를 맞출 수 있습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이 탄력근로제 운영기간을 3개월 이내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 3개월 초과 탄력근무제 조항을 신설해 최대 6개월까지 탄력근무제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한 겁니다. 야당인 자유한국당은 한 발 더 나아가 6개월이 아닌 1년까지 탄력근로기간을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이렇게 되면 근로자 입장에선 이른바 압축노동의 고생문이 열리는 겁니다. 탄력근로제는 주당 64시간 이상 최장 80시간까지 장시간 노동뿐 아니라 휴일 없는 연속노동도 하루 20시간 이상의 연속근로와 24시간 노동으로 노동자를 쥐어짜는 압축노동도 허용한다. 압축노동에 시달리다가 과로사하거나 과로자살하는 일도 있었다. 산업안전공단 자료에 따르면 1일 11시간 이상 일하는 노동자의 경우 8시간 일하는 노동자에 비해 심근경색은 3배 이상, 당뇨병은 4배 이상 증가하는 등 장시간 노동이 건강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제 우리나라는 지난 10여 년간 한 해 평균 산재로 인정된 과로사만 270명에 달하는 과로사 공화국입니다. 교사나 공무원, 군인 등 별도의 연금공단이 있는 경우와 산재 인정을 받지 못한 과로사까지 감안하면 실제 과로사 숫자는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여기에 근로자성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택배기사 등 250만 명 넘는 특수고용 노동자의 과로사는 통계조차 없습니다. 사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과로사나 과로자살이 늘어날 수밖에 없고 그런 법을 지금 한정혜 의원이 그동안 노동자 건강을 위해 노력한다고 해왔던 사람이 대표 발의를 하니 정말 화가 날 수밖에 없죠. 유연한 근무를 위한 제도가 오히려 노동자의 과다한 업무로 돌아오는 모순적인 상황이라는 게 참가자들의 말입니다. 이로 인해 발생하는 과로사 등 문제를 막기 위해 시급한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법률방송 김태현입니다. 농작물을 밭에 나 있는 채로 몽땅 사고 파는 것을 포전 매매라고 하는데 흔히 밭대기 거래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이 밭대기로 배추를 몽땅 사간 유통업자가 배추 품질에 하자가 있다며 매매대금을 전부 돌려달라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법률구조공단 사용설명서, 오늘은 밭대기 손해배상 사례 전해드리겠습니다. 신세아 기자입니다. 강원도 평창에서 고랭제 배추 농사를 하는 장모 씨는 지난 2017년 7월 6일 한 농작물 유통업체에 8천만 원을 받고 경작지 배추 전부를 넘기는 포전 매매, 이른바 밭대기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장 씨는 계약 나흘 뒤인 7월 10일 잔금을 다 받았고 배추는 매수인이 직접 수확해 팔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유통업체 측은 돌연 매매 계약 체결 한 달 뒤인 8월 초 배추에서 꽃줄기가 발견돼 상품성이 없다며 매매 계약 해지와 매매대금 8천만 원 전부를 반환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좀 당황했죠. 농사 짓는 사람이 뭐 합니까? 그 사람들이 자기네 그냥 사기죄로 일단은 집어넣으니까. 유통업체 측은 급기야 장 씨를 형사고소하더니 이런저런 내용 증명을 보내오곤 2016년 3월 배추 매매대금 8천만 원 반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멀쩡하게 힘들여 애지중지 키워온 배추를 팔았는데 어느 날 사기꾼으로 몰린 장 씨는 억울함에 대한법률구조공단을 찾았고 공단은 장 씨에 대한 무료 법률 구조에 나섰습니다. 농작물 매매 계약 체결 단계에서부터 분쟁 발생에 이르기까지의 법정 문제에 대해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 상담이 가능하고 특히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농업인은 공단의 무료 법률구조 대상자. 공단이 자초지종을 알아보니 장 씨가 배추를 밭대기로 매도한 직후 배추값이 폭락하자 유통업체 측에서 배추꽃을 빌미로 상품성 하자를 주장하며 계약을 파기하려 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공단은 재판에서 매매 계약 체결 당시엔 배추꽃이 피는 하자가 없던 사실 등을 재판에서 입증했습니다. 공단은 이와 함께 잔금이 완납된 2015년 7월 11일 기준으로 배추 관리 책임은 매수자인 유통업체 측에 있음을 주장했습니다.
1심 법원은 매매 대금 완납 20여일 후인 8월 이후 유통업체에서 배추꽃 하자와 매매 계약 철회를 요구한 점 등을 감안해 공단 주장을 100% 받아들여 원고 전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유통업체가 계약 이후 배추값 폭락으로 인해 장시간 출하 시기를 정하지 못하고 의뢰인에게 법적 문제를 제기하며 관리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는 것이 재판부 판단입니다. 대규모 유통업체의 영세농민에 대한 이른바 갑질 행위가 종종 있는데 본 사건은 향후 유사한 사례에서도 해결책이 될 수 있는 사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도 1심 법원과 같은 판결을 내렸고 유통업체가 대법원 상고를 포기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법률구조공단은 영세 농민들의 경우 대규모 유통업체와 포전매매 계약 체결 과정에서부터 불합리한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일이 많다며 법적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사전이든 사후든 공단 도움을 요청할 것을 조언했습니다. 법률방송 신세아입니다. 술에 만취해 트레일러를 운전하며 난동을 부려 부산과 거제도를 잇는 거가대교를 5시간이나 마비시킨 50대 운전기사에 대해 1심 법원이 오늘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판결로 보는 세상, 오늘은 자포자기 얘기해 보겠습니다. 최승호 시인의 죽어봤자 고깃덩어리라는 얼마간 섬뜩함과 절망이 느껴지는 제목의 시가 있습니다. 내용 일부는 이렇습니다. 삼겹살집으로 멧돼지가 돌진했다. 대담한 놈이다. 절망한 놈이다. 더 이상 잃을 게 없는 놈이다. 잃어봤자 삼겹살 정도? 지난해 7월 편엔 방부제가 썩는 나라라는 제목의 시집에 수록된 시로 부패하고 뻔뻔한 현실과 그 부조리 속에서 좌절하고 무너지는 사람들의 절망과 허물을 그린 시집입니다. 삼겹살집으로 멧돼지가 돌진했다. 대담한 놈이다. 절망한 놈이다는 시 구절을 딱 연상시키는 사건이 지난해 9월 침매터널 포함 총 연장 길이 8.2km 부산 거가대교에서 벌어졌습니다. 화물차 운전기사 58살 A씨는 지난해 9월 10일 오후 11시 36분쯤 부산과 거제도를 잇는 거가대교에서 트레일러를 몰고 가다 터널 벽면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습니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을 상회하는 0.119% 만취 상태. A씨는 하지만 차량에서 내릴 것을 요구하는 순찰 요원과 순찰차를 들이받는가 하면 출동한 경찰 지시에도 불응하고 경찰차를 또 세게 들이받고는 거제도 방면으로 도주하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벌어진 일은 영화 속의 한 장면을 방불케 합니다. 경찰은 만취 운전자의 트레일러 운행을 막으려고 권총 3발을 쏴 바퀴를 펑크냈지만 A씨는 타이어 펑크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그대로 트레일러를 몰아 질주했습니다. 경찰차와 소방차 여러 대와 경찰관, 소방대원 수십 명이 A씨를 제지했지만 A씨는 트레일러를 4km가량 지그재그로 운전하며 경찰차를 들이받는 난동을 부렸습니다. 광란의 질주와 난동은 A씨가 거가대교 위에서 바다로 투신하려고 트레일러를 세우고 트레일러 문을 여는 순간 경찰 특공대가 A씨를 제압하면서 끝났습니다. 만취한 A씨가 하차를 요구하는 경찰을 위협하며 난동을 부리는 5시간 동안 거가대교, 거제도 방면 차량 통행은 전면 중단됐고 A씨는 음주운전과 특수 재물손괴, 특수 상해, 특수 공무집행 방해 등 여러 건의 특수가 들어가는 범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 법원 판결이 오늘 나왔는데 부산지법 형사 5부는 A씨에 대해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A씨의 범행으로 경찰 특공대와 각종 장비 등 대규모 인력과 장비가 투입됐다. 국가 중요시설을 장시간 마비시켜 그에 상응하는 마땅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 재판부 판시 내용입니다. 재판부는 다만 A씨가 피해자와 합의했고 지입회사와 분쟁을 겪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술에 취해 자포자기 심정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자포자기는 맹자 2루편에 나오는 말로 원래는 예의를 해치지 말고 인의를 행하라는 취지로 사용됐습니다. 예의와 인의를 잃어버리고 포기하게 되면서 자포자기는 지금은 절망에 빠져 스스로를 포기하고 돌아보지 아니함 정도의 뜻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최승호 시인은 인식의 힘이라는 시에서 절망한 자는 대담해지는 법이다는 니체의 철학적 경구를 부제로 인용했습니다. 많은 경우 절망에서 오는 대담은 오직 스스로를 해칠 뿐입니다. 절망은 제 얼굴을 안 보려고 술에 머리를 쳐박는다. 절망과 관련된 최승호 시인의 또 다른 시 제목입니다. 자포자기, 절망 상태에서 술에 만취해 징역 3년짜리 범죄를 저지른 이제 60을 바라보는 화물차 운전기사. 사연 없는 술이 어디 있겠습니까만 그래서 더 그 절망과 자포자기가 안타깝습니다. 판결로 보는 세상이었습니다. 이어서 법조계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국방부가 이르면 내일 제주 4.3 행사가 열리는 광화문 광장을 방문해 군경의 무력 진압으로 수많은 양민이 희생된 제주 4.3 사건에 대해 사건 발생 72년 만에 유감을 표명할 예정입니다. 2010년 도이치 옵션 쇼크 사태의 주범 영국인 대리공이 사건 9년 만에 인터폴 적색 수배가 확인되면서 인도네시아 공항에서 붙잡혔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적극행정 서비스의 일환으로 오는 4일 1시부터 5시까지 서울 노원구청 통합방위 상황실에서 사회취약계층이나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사회복지 관련 고충민원 해소를 위한 맞춤형 이동신문고를 운영합니다. 레탄롱 베트남 법무부 장관을 비롯한 베트남 법무부 관계자 12명이 법제처를 방문해 법제 분야 교류 협력을 논의했습니다. 4월 2일 법률방송 로투데이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